네, 안녕하세요. 우아한 세계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이종원 회계사입니다. 네, 벌써 3회차에 해당을 합니다. 네, 야너두 회계감사 3회차입니다. 네, 야나두 회계감사. 아, 야나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죠. 사실 저희 이제 기획구도는 그렇습니다. 회계감사를 꼭 집어서 그쵸.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쵸. 실제적으로 저희 모래세무의 많은 법인들의 대표님들이 구독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번째의 회계감사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CF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회계라는 언어도 결국은 기업이 이제 채권이나 채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현금 흐름표나 이런 게 복잡해지는데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저희 회계사들이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없죠. 세무사도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한다는 의미는 실제 기업의 회계 흐름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다른 관점에서 파악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기업에서 재무제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업활동이죠. 그렇죠. 네. 영업활동입니다. 네.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어떻게 창출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밸런스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실제적으로 세무 신고할 때 작성을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죠. 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회계감사 받을 때는 반드시 반드시 해야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를 받게 되면은 그 큰 기업의 유동성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고 유동성과 관련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네. 이를 좀 미리미리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마지막 문단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셨으면 네네. 좋겠어요. 그래서 기업의 손익이 계속 좋다고는 보고를 받아요. 근데 기업의 잔고는 언제나 여유롭지 않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 현금 흐름을 반드시 검토를 해보시기를. 우리 대표님들이 맨날 하는 질문의 99.9%는 이 얘기예요. 나는 돈을 벌지 않았는데 왜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다. 이게 영업활동이 엉망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업의 잔고에는 돈이 없지만 네. 손익은 굉장히 높게 보고가 돼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부실 재고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부실 부실 채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맞습니다. 부분인 거고요. 네. 불필요한 종업원의 인건비가 많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인 거. 저는 이 현금 흐름표를 기업에 있어서 이제 그 P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혈액. 그렇죠. 혈관에 대해서 막혔는지 잘 흘러가는지 부분을 자금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밸런스라든지 체크를 하는 부분이 이 현금 흐름표에 체크라고 그렇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압을 재시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보시죠. 아, 네. 자,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뭐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왕왕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많이 이거, 봤습니다. 네, 이거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이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도 회계감사를 받거든요, 네. 법적으로. 네, 받는데 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파트 회계감사가 좀 감사피가 많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들이 은행조회서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런 잔액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단순히 관리사무소 격리직원이 제출하는 잔액증명서로서 잔액이 있는 것처럼 맞다라고 감사보고서를 내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잔액증명서를 위조를 한 거예요. 아, 이 잔액증명서 위조가 근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렇죠. 쉽고 잔액증명서를 뽑을 때는 내가 원하는 계좌만 찍어서 뽑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격리 직원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관리비를 누적해서 경북 포항시의 H아파트의 격리 직원이 3억 1천만 원을 횡령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소기업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뭐 격리 직원은 뭐 싸잡아서 뭐라고 하는 부분이 그쵸. 아니라 네. 적어도 대표가 회사 내부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맞습니다. 본인이 볼 수 없다라고 하면은 감사라고 하는 부분이 꼭 회계감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좀 큰 기업들을 가면 감사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팀이 속한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었는데 그 감사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사실상 좋은 부분인 거고요. 네네. 회사 내부에 두기 어렵다라면은 외부에 있는 전문가한테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두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네. 중소기업들 대표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또 보시죠. 자, 6번 나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현금성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네.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이제 은행 조회서를 통해서 이제 잔액증명서와 차이를 이제 어쨌든
보여드리는 거죠. 그 네네네. 잔액증명서는 위조를 통해서 조작 또는 거래처 때 채무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서 본인 계좌로 그렇죠. 받는 맞아요. 방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는 뭐 채권이 회수가 안 된 경우를 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좀 반대예요. 네네네. 거래처한테 채무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서 내 계좌로 받아서 이렇게 편취하는 케이스들도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이런 조회서 발송 전차로 해당 부분의 부정 가능성을 좀 현저히 감소시킬 네.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일선에서 일어난 일들은 제가 훨씬 더 많이 본다고 그쵸. 볼 수 네.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요. 횡령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났고 대표님들이 알게 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케이스도 있었고 좀 이 케이스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채권들을 다 채무하고 다 대사를 해본 결과 안 맞죠. 그래서 확인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회사 내부에 누군가가 횡령을 한 거죠. 근데 중간에서.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형사처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사고발을 못 합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왜 그런지는 아시겠지만 네. 이 내부자가 회사의 여러 가지의 불편한 진실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맞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 해보자. 같이 해보자. 진흙탕 싸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두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대표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들이 이런 정보를 알게 되어서 우리 회사에 나중에 해코지하면 어떻게 돼?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조금 그렇게 행동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사실 저희가 대표님들이랑 감정 쌓일 일도 없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네, 이제 네. 자격증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고객의 정보를 외부에다 유출할 수 없게 그건- 되어 있는 부분이 네. 있고요. 만약 유출하게 되면 저희는 자격증에 타격을 받게 그쵸. 됩니다. 저희 생계가 당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이 절대 없다라고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삼성전자.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무리 큰 기업이다 할지라도 이 현금 흐름 활동을 이 세 가지로 그냥 나눠가지고 네. 상계년도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네네.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를 봤을 때 네. 영업 활동에서 지금 계속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투자를 통해서 또 뭐 이제 반도체 공정을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통해서 기업들한테 저희 배당금도 주주들한테 네네네. 주고 있고요. 이렇게 한눈에 좀 쉽게 파악이 그렇죠.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단위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얼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게 영업활동 현금을 잠깐 불러드리자면 네. 37조 5천억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 흐름 자체가 사실은 대표님들이 가장 원하는 표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 세무사들이 제공하는 손익계산서든 재무상태표든 사실은 대표님은 난 모르겠다. 난 이 돈을 번 적이 없다 도대체. 그렇죠. 근데 왜 통장에 이 돈이 없냐라는 부분을 맞습니다. 역으로 흘러간 이제 표에 해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37조라는 거를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순현금으로 우리 통장에 이 돈이 있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금 흐름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시간에도 한번 대손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게 그때 쉽지 않다라고 저랑 이상한 세무사님이 한번 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대손 요건에 맞게 적법하게 비용 처리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회사에 제시하고 그다음에 잃어버린 자금이 마음이 아프실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네. 일부분 세법상 인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죠. 도와드려서 세법상 뭐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세법상 대손과 관련된 경비와 그다음 매입세액을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못 받았어요. 네, 그러면 1억이 그냥 다 손해 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만 손해를 보면 좋은데 1억이라는 돈을 번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1억에 대한 세금을 법인세를 내셔야 되는 부분인 네. 거고요. 더 짜증나는 거는 잉여금으로 고스란히 가서 50%의 세금을 또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쵸. 결국에는 1억만 손해 보시는 게 아니라 1억 5천만 원을 세금까지 포함해서 손해를 보시는 개념에 있어서 네. 저희는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죠. 1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1억을 찾아드리면은 1억을 벌어서 좋고 다만 세금은 내셔라. 그렇죠. 근데 세금 내는 것도 저희가 절세 솔루션을 통해서 절세를 해주겠다라는 그쵸. 개념인 거고 네. 만에 하나 돈을 못 받겠다 1억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적어도 5천만 원의 세금은 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국세청에서 안 받아준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청하고 싸워서라도 그걸 받아내 줄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이 당연하게 받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거를 제발 좀 인지를 하시고 맞습니다. 접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제가 앞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을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여기 올라갈 겁니다. 클릭하시면, 네. 네. 클릭하시면 참조를 좀 해보시고요. 네. 다음 페이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넘어가시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상한 세무사님의 세무법인과 네. 제가 속한 저희 회계법인에서 업무 역량을 통해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고 있으면서 네. 실제로 고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독립성 때문에 같은 네. 법인을 만들고 싶지만은 그렇죠. 뭐 이제 그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맞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다른 회사로 이제 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일은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그 규모가 되는 회사만이 네. 이런 장점들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네. 네. 절대 저희가 이제 그렇지 이러죠. 많은 대표님들이 나는 매출액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아무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영업이익이 얼마냐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영업이익이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같은 어떤 본인이 어디에 속한지를 사실 모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으시듯이 조금 정밀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우리 회사한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금이 지금 어디 묶여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됩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받으셔야 되는 네네네. 거죠.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하잖아요. 내 매출액 50억이야. 그러니 너 얼마야? 나도 50억인데? 그러니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영업이익률도 다르고 매출의 현금의 흐름도 다른 거고요. 맞습니다. 전혀 다른 케이스인데 네. 내가 어디에 속한지 일단 진단을 받아야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누구한테 받아봐야 되겠습니까? 아, 일단은 전반적으로 기업의 재무를 알고 네. 그다음에 컨설팅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한테 받는 네.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모토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 열심히 한다 이 얘기를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거든요. 열심히 한다는 네. 진부하죠. 놀아도 돼요. 놀아도 되는데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왜 좋아야 되는 부분이냐면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의 결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듯이 네. 저희는 사실상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게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네. 그리고 제한된 보수 맞습니다. 그리고 관계심. 맞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사장님의 이제 마인드가 그렇지 않는 케이스에선 저희가 굳이 나서서 뭐 하나 더 하라고 하면은 꼭 성형외과에서 이거 하나 더 수술하세요 하는 느낌하고 비슷해 보이니까 맞습니다. 못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호수에 배가 떠 있는데 그 배 안에 대표님과 세무사님과 회계사님이 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노를 젓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그거예요. 아무도 노를 젓지 않아요. 떠 있어요, 그냥. 네, 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도 노를 젓지 않으면 그 배는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쵸. 근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노를 저을 수 있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런 계기가 되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법적으로 회계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미 회계감사라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기장세무사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장세무사님한테 요청을 좀 해보시고요. 예. 근데 그렇게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분명히 있을 네네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선언을 하고 있지만은 기장 이외의 컨설팅의 파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부분의 영역뿐만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격리 직원이든 회계라고 저희가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예. 격리라는 얘기는 사실 좀 옛날 언어인 것 같고 그쵸. 회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선제적으로 원가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현금 흐름까지 다 살필 수 있는 담당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없는 회사가 상당수가 되는 거고 네. 없으면 나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나?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궁금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댓글에다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심화된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네. 좀 재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좀 재밌는 사례를 몇 개 좀 네네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이종원 네,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